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육류는 삼겹살입니다. 여기 앞장선 게 삼성이었죠. 돼지고기를 덜 익혀서 먹으면 기생충 감염이 된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재훈입니다. 오늘 함께 먹어볼 진지는 국민 회식 메뉴 삼겹살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육류는 뭘까요? 닭고기? 비싸서 못 먹는 소고기? 농식품부 조사 결과를 보면요, 1인당 육류 소비량은 돼지고기가 26.8kg, 닭고기는 14.8kg, 소고기 13kg입니다. 압도적인 소비량을 자랑하는 게 바로 돼지고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수요가 많은 부위는 뭘까요? 당연히 삼겹살이죠. 삼겹살은 정확히 어느 부위일까요? 사람으로 치면은 바로 뱃살이죠? 돼지 갈비 쪽에 바로 아래 뱃살 부위가 이제 삼겹살인데요. 이 부위는 따지고 보면은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하 지방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살코기, 지방, 근간 지방입니다. 그리고 살코기. 자세히 세보시면 삼겹살이 아니고 사겹살이에요. 근데 사겹살이라고 하면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삼겹살이라고 부르고요. 껍질을 떼어내지 않고 그대로 더하면 오겹살이죠. 우리는 오겹살은 정확히 오겹이라고 부르는데 사겹살은 삼겹살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통 고깃집 가면요, 오겹살이 삼겹살보다 더 비싸잖아요. 오겹살이 더 비싼 고급 부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삼겹살이 더 비싼 게 맞습니다. 도매 가격은 이제 삼겹살이 더 비싸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오겹살에서 껍질을 떼어주는 공정을 해야 삼겹살이 만들어지거든요. 추가 공정이 들어가면 원가가 더 올라가요. 그래서 도매가는 삼겹살이 더 비싼데, 식당에 이제 이게 들어오면 오겹살이 더 비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겹살이 더 비싸다고 소비자들이 생각하니까. 삼겹살하고 오겹살이 더 인기 있는 거는 지방이 가득한 그런 부위잖아요. 연한 고기 맛을 선호하는 우리 식성을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요, 과거로 조금만 이렇게 돌아가 보면 상황이 지금하고는 또 아주 달랐어요. 매일경제 신문기사를 보면 쇠고기 등심을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부위로 나와 있고,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살코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삼겹살은커녕 돼지고기 자체가 그렇게 막 좋아서 먹는 그런 고기가 아니었어요. 도대체 30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삼겹살을 최고기로 삼게 됐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육류가 언제 소비가 증가하는지 아세요? 경제가 성장하면 육류 소비가 증가합니다.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1970년대부터 육류 소비가 실제로 증가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소비자들이 원했던 고기는 소고기입니다.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소고기를 사람들이 다 소고기를 먹겠다고 그러니까 국내 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었어요. 소 같은 경우는 농사일이라는 본업이 있으니까 식용으로 마음껏 생활성에는 문제가 있죠. 먹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고 농촌에서 여러 노동을 할 때 노동력 역할로 소를 키웠다가 다 늙어가지고 잡아먹죠. 반대로 돼지는 농사일을 하지 않습니다. 돼지의 역할은 퇴비를 만드는 거죠. 퇴비 만드는 그런 역할인데 귀한 음식 줘가지고 키울 수 없잖아요. 그냥 주로 음식물 찌꺼기를 먹여서 키워도 또 잘 자랍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고기 맛이 고약한 비린내가 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돼지고기에 대한 이제 안 좋은 인식, 찌꺼기 먹고 자란다, 또 맛도 좀 비린내가 난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소고기 인기를 돼지가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와,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칼을 딱 빼들었죠. 영양 많은 쇠고기 대용식이 뭘까요? 비타민이 풍부한 돼지고기를 드세요. 이런 게 신문기사 진짜로 나옵니다. 실제로 여기 발맞춰가지고 양분의 산업화가 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보면 농촌이나 도시에서 소규모로 부업으로 잔반을 먹여가지고 돼지를 기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나중에 산업화가 되면서 돼지를 그런 식으로 소규모로 기르는 게 아니라 사료를 먹여서 규격화된 돼지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대 자본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여기 앞장선 게 삼성이었죠. 1971년부터 76년까지 5년여에 걸쳐서 이제 용인시의 산림 450만 평이 대대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농원인 용인 자연농원이 생기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대규모 양돈단지와 함께 과수공원, 동식물원, 어린이동산 이런 게 추가됐죠. 그래서 지금의 에버랜드가 이때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농원 초창기에는 돼지가 무려 25,000마리가 살았다고 하죠. 당시에 삼성 이병철 회장은 주변 지역민들한테 새끼 돼지를 한 마리씩 무상으로 분양했다고도 하고요. 농원 주위로 만든 양돈 농가도 번성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지 농장이 규모가 커졌잖아요. 그러면서 규모만 커진 게 아니고 사료가 조금 더 과학적으로 바뀌고요. 육질이 개선되면서 품질이 좋아진 돼지가 이제 수출길에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제 뭐 안심 등심은 일본에 수출이 되고, 팔지 못한 자투리 부위만 먹던 게 삼겹살을 선호하기 시작한 이유다, 이런 설명도 있는데요. 사실하고 다릅니다. 오히려 삼겹살 유행은 수출이 중단되면서 함께 시작된 걸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돼지고기가 소고기를 따라가지 못했던 이유가 냄새나 맛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돼지고기값
안정을 위해서 수출이 중단이 되면서 수출용 삼겹살이 국내에 풀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삼겹살이 냄새 나고 맛없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돼지고기의 가장 큰 장벽이었던 냄새나 맛 문제가 이게 해결이 됐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삼겹살을 더 많이 즐기게 된 거죠. 그런데 돼지고기 중에서도 삼겹살을 제일 좋아하는 건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삼겹살은 지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구는데 별로 기술이 필요가 없어요. 지방이 많은 부위는요 빨리 안 익어요. 근데 고기가 빨리 익으면 어느 시점에 이걸 그만 구워야 될지가 이제 그 사람의 기술이거든요. 지방 보장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기를 고온으로 조리할 때 근섬유가 너무 질겨질 수 있는데 지방이 단열 장치 역할, 보호 장치 역할을 해줘가지고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도 막아주고 고기가 과잉으로 익혀져가지고 단백질 변성이 되는 것도 막아줘서 부드럽게 누구나 쉽게 익혀 먹을 수가 있다. 쉽게 정리를 하면 삼겹살은 실수할 여지가 별로 없다. 구워 먹기 쉬우니까. 그래서 식당 가에도 또 희소식입니다. 왜냐면 주문이 들어오면 그냥 테이블에다 고기만 내놓으면 손님이 알아서 구워 먹는 거예요.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손님한테 맡겨놓으면 잘 못 구워 먹어요. 근데 돼지고기는 손님한테 맡겨놔도 알아서 잘 구워 먹거든요. 그러니까 라면보다 빨리 내놓을 수 있는 삼겹살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K 패스트푸드의 시작이었던 거죠. 맛은 잡혔죠? 소고기보다 가격은 훨씬 저렴하죠. 대표 외식 메뉴로 자리를 잡은 것도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죠. 돼지고기를 구울 때 이제 절대 덜 익혀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삼겹살에는 이게 맞아요. 왜냐면 삼겹살은 살짝 익히면 맛이 없어요. 기름이 워낙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너무 살짝 익히면 이게 좀 식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풍미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돼지고기 자체는 이제는 날로 먹어도 된다는 말이 나오죠. 예전에는 돼지고기 구울 때 사용한 젓가락으로는 다른 음식을 집어서도 안 된다. 저도 사실 옛날에 돼지고기 구울 때마다 야, 탔어. 이거 어떡하지? 불판에다 달궈가지고 소독을 해야 되잖아. 너무 불안한 거예요. 소고기는 날로 먹어도 되는데 돼지고기는 안 된다. 너무 끔찍한 이유를 많이 들었잖아요. 돼지고기를 덜 익혀서 먹으면 기생충 감염이 된다. 선모충에 감염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사실은요, 돼지고기를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됐던 건 이제 과거 이야기이긴 해요. 돼지말을 위한 사료가 있었던 게 아니고 사람이 먹던 음식을 이제 주니까 기생충의 연결 고리가 돼서 사람한테 있던 기생충이 돼지한테 가서 살다가 다시 이제 사람한테 왔다가 이제 그런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과거하고 다르게 요즘에는 돼지 자체가 치명적인 어떤 그런 기생충에 감염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돼지고기를 먹을 때 완전히 익혀가지고 먹어야 될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맛이다가 안 해줬다. 맛만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효능이죠, 효능. 삼겹살의 효능. 다들 들어보셨죠? 황사나 미세먼지가 가득 끼면은 삼겹살을 먹어라.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런 믿음이 이미 70년대 신문기사를 봐도 나와요. 서울역 앞에 살고 있는 구멍가게의 주인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분이 매연하고 먼지 때문에 숨이 막힐 것 같아가지고 일주일에 2차례씩 돼지고기는 꼭 먹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겹살 같은 음식은 식도로 들어가고 미세먼지는 기도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 길이 달라요. 옛날에는 왜 그걸 믿었을까요? 그때는 진지 먹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팩트 체크를 안 했거든요. 예전에 팩트 체크 없이 또 퍼진 얘기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음식의 효능에 대해서 사과 하나면 의사 볼 일이 없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미국의 농장주들이 20세기 초에 금주법으로 사과수를 만들어 팔 수 없게 되니까 사과 팔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내걸기 시작한 게 사과 하나면 의사 볼 일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사과 좋죠. 하지만 음식에 대해서 효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뭔가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건 마케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삼겹살이 사실 미세먼지를 씻어내주지는 않죠. 그런데 하루에 피로는 씻어내줍니다. 함께 삼겹살집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삼겹살 한 점 넣고 파무침 한번 먹고 그 다음에 소주를 한번 탁 마셔주면 스트레스가 어디 사라져요, 실제로. 삼겹살, 정말 우리가 힘들었던 하루의 피로 씻어내기에 최적의 음식인데 과연 이 삼겹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사실 목살파입니다. 요즘에 사실 이베리코 목살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품종도 다양해지고 돼지고기를 먹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뭐 고기 대신에 인공육이라든지 채식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도 많거든요. 10년 뒤에도 우리 불판 위에 삼겹살이 올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진먹씨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년 뒤 삼겹살의 미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맛있는 진지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영상 좋아요, 채널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